야, 그런데 지금 우리 1998년부터 2003년까지 그 유명한 무슨 대중 할아버지 배우고 있어요? 김대중 할아버지죠. 이분이 마지막이야. 그러면 첫 번째, 방금 배웠죠? 최초로 평화적인 선거를 통해서 여당과 야당이 교체가 된 정부. 두 번째, 무슨 F를? IMF를 조기에 극복한 정부. 세 번째, 무슨 모으기? 금 모으기 운동이 시작됐던 정부죠. 그런데 이거보다 더 잘 나오는 게 있어요. 뭐냐? 여러분 슬픈 얘기 해줄게요. 1994년에서 1998년까지 북한에서는 따라해볼게요. 고난의 행군이라는 시절이었대요. 왜냐? 요때 북한의 인구가 3천만인데 좀 자극적으로 얘기할게. 요 4년 동안 몇 명이 굶어 죽느냐? 300만 명이 아사한대. 왜 그럴까? 북한 경제체제가 여러분 완전히 개판이라 여러가지 요소가 뻥 터져가지고, 야 생각해봐. 이 중에 3명이 죽은 거야. 10명 중에 여러분 1명이 죽은 거야 진짜. 그것도 어떻게? 아사한 거야. 그래서 요때 사람까지 잡아먹었대 여러분. 실제로.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는 무슨 붕이야? 멘붕이야? 이기붕이야? 멘붕이죠. 그랬을 때 김대중 할아버지가 뭘 하느냐? 그 유명한, 따라해볼게요. 무슨 정책을 하십니까? 햇볕 정책을 해줘. 내용이 뭐냐? 야, 너무 북한이 코너에 몰렸다. 코너에 몰리면 어떤 짓을 할지 모르죠. 차라리 이 기회 때 우리가 햇볕처럼 태양을 주듯이 물도 주고 돈도 주고 잘해줘가지고 스스로 개방하게 하자라고 하는 게 무슨 정책이에요? 햇볕 정책. 요걸로 우리 민족 최초로 노벨 무슨 상을 타기도 하세요. 평화상을 타기도 하죠.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게 뭐냐? 1998년 대통령이 되자마자 북한 애들 돈 벌라고 여러분 우리가 무슨 관광을 시작해요? 금강산 관광을 시작해. 그래서 여기 계시는 부모님들 중에도 아마 갔다 온 분이 계실 거야. 이때는 뭐 타고 가느냐? 육지는 허용을 안 하고 배 타고 뭐로 가요? 해로로 간대. 이때 여러분 김대중 할아버지가 햇볕 정책으로 엄청 퍼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지 않은 거야. 그러면 북한 입장에서도 김대중 할아버지가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겠죠. 그 덕분에 김대중 할아버지 때 남한이랑 북한이랑 사이가 무지하게 좋아져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시작. 바로 2000년. 무슨 정책의 원인으로? 햇볕 정책의 원인으로 남북이 사이가 좋아져가지고 남북이 최초로, 이게 답이에요, 정상회담을 합니다. 무슨 말일까? 한반도 분단되고 나서 남한의 대통령과 북한의 김일성이 만난 적이 전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김대중 할아버지 때 최초로 김대중 할아버지가 평양에 가서 북한의 짱이었던 김정일이랑 누구랑 만나요? 김대중 할아버지랑 평양에서, 이게 답이야, 남북 최초로 각 나라의 대통령끼리 만나서 회담을 했다. 몇 년도? 2000년. 그러면 김대중 할아버지는 최초가 2개나 붙네. 최초의 선거를 통해서 여야가 교체된 정부.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만난 김에 뭐 하느냐? 따라해볼게요. 2000년 평양에서 6월 15일 날 남북이, 꼭 외워야 돼. 남북이 공동으로 뭘 합니까? 6.15 남북 공동선언을 합니다. 자, 그럼 이건 뭐냐? 해보자. 남한과 북한은 조만간에 이러이러하게 통일을 하는데 그 전에 5가지를 약속하는데 무조건 나와요. 해볼게요. 오비. 뭐라고요? 오비. 다시. 최초로 남북 정상회담 한 다음에 6.15 공동선언을 했어. 그리고 하는 말. 야, 우리 조만간에 북한 쪽에다가 개성공단 만들어서 북한 애들 돈 벌게 해줄게. 개성공단은 들어본 적 있죠? 그러면 북한 개성에다가 우리 한국 사람 기업들이 기업을 많이 차려주면 북한 분들 고용하면 돈 좀 벌 거잖아. 그래서 6.15 남북 공동선언에서 개성공단 만들어서 잘 진행되다가 지금은 조금 중단돼 있죠. 왜? 북핵 문제 때문에. 또 하나, 경의선이라는 철도를 복구를 합니다. 제 얘기 들어봐요. 자, 봐봐요. 재밌어. 자, 서울에서
북한의 의주까지 가는 철도를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서울에서 의주까지 간다 경의선이야. 그런데 6.25 이후에 딱 잘라져 있었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남북이 사귀고 개성공단 되려면 원료 같은 거 가져가야 되겠죠. 그래서 끊겼던 서울에서 의주 가는 무슨 선을 복구했다? 경의선을 복구했다. 또 하나, 금강산 관광을 또 해. 잠깐만. 선생님, 왜? 이미 1998년에 금강산 관광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때는 못 타고 갔어. 바다로. 배 타고 갔죠. 그런데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는 금강산을 배 타고 가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뭘로? 육지로 가기로 약속을 해요. 물어봤기 니네 배 타고 가는 게 편해요? 버스가 편해요? 버스가 편하고 많이 가겠죠. 그래서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 이후에 못 타고 간다? 버스 타고 간다. 또 하나, 남북한에 이때 무슨 가족이 많았어요? 이산가족이 많았죠. 그래서 이산가족들을 위해서 휴전선 여기 판문점에다가 이산가족이 만날 수 있는 면회소와 편지, 서신왕래 하기로 약속을 하고, 좀 어려운 거 해줄게. 가수 비가 아니야. 비전향 장기수를 인도적으로 처리한다. 제 얘기 들어보세요. 북한의 간첩이 30살에 잡혔어. 그런데 한 감옥에 30년 있었어. 그럼 60이 됐죠. 그럼 우리가 얘기를 해. 야, 북한 간첩아, 너 사인하고 북한 버리겠다고 하면은 풀어줄게. 했더니 북한 간첩이 싫대. 자기 배신할 수 없대. 왜냐? 가족이랑 아내가 북한에 있으니까 자기가 만약에 여기서 전향, 북한 버리고 남한으로 전향하면 자기는 감옥 나오지만 가족들은 불이익이 있으니까 요 30의 체포단 할아버지가 벌써 80이 됐어. 근데 우리도 6.25 때 잡힌 국군이나 우리 측도 잡힌 사람이 있겠죠. 잡힌 분들도 40년 동안 전향을 안 하는 거야. 그럼 봐봐. 80 먹은 할아버지들 감옥에 두면 뭐 하잖아. 그래서 남북한이 야, 우리 서로 80 먹은 사람들을 교환하자 해서 안 했다. 전향을 안 한 오랫동안 감옥에 있던 남북 그 사람들을 서로 교환한 게 언제야? 6.15 남북 공동선언이야. 요거 지금 100% 외워야 돼요. 무조건 나와요. 다시 해보자. 천천히. 김대중 할아버지면 2000년, 여러분 태어나기 훨씬 전에 남북 최초로 김정일과 김대중 할아버지가 만났다. 평양에서. 그리고서는 같은 해 10번 6.25가 아니라 무슨 호? 6.15 남북 공동선언을 했다. 해보자. 오비. 다시. 오비. 이거 했더니 어떤 애. 선생님 술은 부르는데 내용은 기억 안 나고 오비 하다가 3번으로 찍고 왔대. 자, 볼게요. 오비. 개성공단. 경의선. 금강산 육로. 오비. 이산가족 면회. 비비 뭐야? 비전향 장기수 인도적 처리. 다시 한 번 더 외워. 자동으로 외워지죠. 오비 뭐라고요? 꼭 해야 돼요. 오비. 개성공단 가려면 경의선 금강산 육로 이산가족 무슨 왕래? 서신왕래 비전향 장기수 인도적 처리. 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오늘 그래도 미리 얘기할게. 다음 주부터는 9월, 6월 모의고사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두 번 남았거든? 4시간 동안 그거 나올 거 계속 해줄 거야. 다 하려면 한 8시간 필요한데 그럴 시간 봐서 반응 좋으면은 한 번 더 해줄게. 수능 끝나고 모여. 그러면은 떨어졌다며! 그러고 막 놀리고 해야지. 아니 봐서 만약 반응 좋으면 일요일에 와서 또 해주고 받을게. 근데 어쩔 수 없어. 왜냐면은 이 중에도 지금 뭐 한 32과로 30이나 뭐 35 맞은 친구들이 있는데 좀 불안할 거야. 왜냐? 30은 나왔는데 한 반은 찍은 거야. 맞을걸? 많이 본 것 같아. 맞았어. 그런데 불안한 게 뭐냐면은 내 생각에 쉽게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재수없게 요번 9월 달처럼 나오면 또 똑같은 확률을 찍는다는 보장이 없잖아. 무슨 말인지 알죠? 이 학원인가 어떤 학원인가 뭐 한 학원당 있어. 아, 평촌이구나. 어떤 친구가 선생님 처음 보는 애야. 왜 새로 왔니? 아니 2월 달부터 다녔대. 근데 왜 했더니 국사 상담 좀 하고 싶대. 하라고 했더니 점수가 안 나온대. 몇 점인데? 14점이래. 9월달 어떻게 하면 좋겠어 했더니 뭐라 그래? 열심히 해라. 그러면 어떻게 열심히 할까요? EBS를 사가지고 계속 봐라 하고 말았지 뭐.
뭐 방법이 없잖아. 내 지금 와서 뭐라 그래. 그 얘도 웃긴 거지. 그렇게 방치하면 어떡해. 그 전에 뭔가 액션을 차라리 한 25점 나와요. 그러면 뭐 할 텐데 14점이요. 근데 풀어서 아니 찍었어요. 뭐 어떻게 돼? 꽤 많어. 되게 많아. 올해 고3 중에도 왜냐면 내가 그 고3에 한번 특강 해준 적이 있거든. 깜짝 놀랐어. 한 25명이 왔는데 25명 다 몰랐어. 국사가 바뀐 줄. 현대사가 많아진 걸 모르더라고. 고3인데. 근데 학교에서 얘기 안 해주니? 아니 고등학교 1학년 때인가 2학년 때 국사고 단위 안 한다며. 그러니까 국사쌤을 볼 일이 없대. 볼 일이 없으니까 자기들은 구석기에서 신석기가 6개 나오는지 몰랐대. 어쩐지 좀 어렵더래. 굉장히 솔직 담백한 애들이죠. 자 볼게요. 애들이 이뻐서 해주고 왔는데 자 볼게요 여러분. 무조건 100% 나옵니다. 뭐가 나오느냐? 20번 문제는 때려 죽여도 무슨 문제가 나와요? 통일 문제가 나오겠죠. 그럼 해보자. 자, 1972년 자 무슨 정의 할아버지? 박정희 할아버지랑 북한의 무슨 성? 김일성이랑 7.4 남북 무슨 성명을 발표해요? 공동성명을 발표한다. 그래서 7.4 남북 공동성명은 우리 역사 최초로 웬일이야? 남북이 통일에 합의했는데 중요한 건 문서화시키진 않았다. 말로만 한 거야. 그러면서 통일의 몇 대 원칙을 정해요? 3대 원칙. 자, 평, 민이죠. 자가 뭐야? 평일은 외세 간섭 없이 자주적으로 한다. 자, 통일은 전쟁 없이 평화적으로 한다. 통일에서 남북 민족이 무슨 단결하겠다? 대단결하겠다. 그러면 통일하기 위해서 남북이 여러 가지를 조절해야 되겠죠. 그래서 남북 무슨 위원회를 만들었다. 조절위원회. 그러면 요거 엄청나게 좋은 건데 결론은 뭐야? 요거를 데블드래곤 남북한이 악용하죠. 악용해서 북한에서는 김일성이 사회주의 헌법 만들어가지고 자기 권력을 더 강화시키고 남한에서는 박정희 아저씨가 유신헌법 만들어서 통일한다고 해놓고서는 권력 강화시킨 다음에 독재했죠. 그래서 유신헌법 없애라고 데모했더니 영장 없이 체포하는 오늘 2번 하는 거야. 무슨 조치가 내려져요? 긴급조치. 이렇게 알아야 되겠죠? 그럼 두 번째는 뭐가 나오느냐 해보자. 1990년대 이때 대통령은 무슨 태우야? 노태우 때 공산주의가 붕괴되면서 가난한 공산주의 소련 위에 있죠? 중국 위에 있죠? 북한 위에 있죠? 북방에 있는 공산국가들이 와가지고 사귀자고 얘기했죠. 무슨 외교? 북방 외교. 그래서 첫 번째 남한과 북한이 1990년에 모여서 고위급 장관들 회담을 한 다음에 두 번째 1991년 남북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을 하고 세 번째 7.4 남북 공동성명에 이어서 두 번째로 남북이 다시 기본적으로 통일하기로 합의했죠. 남북 기본합의서. 이거의 중요한 건 뭐냐? 여기는 문서화 시킨 거야. 그리고 기분 좋아가지고 네 번째 한반도에다가 네버네버 핵을 갖다 놓지 말자. 비핵화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누가 나오느냐? 무슨 대중 할아버지가 등장해요? 김대중 할아버지. 그러면 김대중 할아버지의 키워드는 북한에게 잘해줬다. 무슨 정책? 햇볕 정책. 그리고 2000년에 최초로 남북의 정상이 모인 다음에 이때 2000년 6.15 남북 공동선언해서 오비 했죠. 오비. 자, 또 해보자. 무슨 공단? 개성공단. 경의선 복구. 금강산 육로. 이산가족. 그 다음에 비전양 장기수 처리. 딱 3개야. 3개. 니네 봐봐. 3개 외우면 그냥 3점 맞아요. 뭔지 아시겠죠? 이거 또 할 거야 다음 주에. 언제 문제 풀 때. 왜냐? 6월 모평 20번 문제, 9월 모평 20번 문제 나온단 말이야. 뭔지 아시겠죠? 이거 맞으면 일단 여기 앉아있는 학생 중에 이거 매일 틀린 학생은 요거 오늘 끝나고 5분만 더 복습을 해줘. 그럼 몇 개 맞을 수 있어요? 3점은 그냥 바로 올라가는 거잖아. 뭔지 아시겠죠? 다 지울게요. 또 서비스 해줄게. 서비스. 자, 또 뭐가 있느냐? 통일 문제는 무조건 하나 나오고요. 두 번째가 뭐냐? 민주화 운동. 해볼게. 자, 천천히. 1960년 이승만 씨가 대통령을 하려고
부정선거를 치릅니다. 그러면 부정선거하면 답이 나와요. 무조건 1960년 4.19 혁명이야. 그러면 이승만이랑 그 아기자동차 붕붕이 아니라 이기붕이 부정선거에서 대통령이 되니까 4.19가 터졌는데 그 과정이 뭐예요? 마산에서 중학교 3학년 김주열 군이 데모를 갔는데 어떤 나쁜 경찰이 최루탄을 머리에 쏴가지고 머리가 파괴돼가지고 죽었는데 그 시체를 바다에 버렸다가 떠올랐죠. 그러면 김주열 군의 시신이 발견되자마자 서울에서 4월 18일 날 고려대학교 고대생 학생들이 어디 가요? 데모하고 오는데 이기붕이가 깡패시켜가지고 막 종로에서 고대생을 죽였죠. 이거를 고대생 무슨 사건? 습격사건. 그래서 다음날 4.19가 터져서 이승만 잘리고 정권이 바뀌어서 몇 공화국이 되는 거야? 2공화국. 그러면 이 공화국은 무슨 내각이에요? 장면 내각이고 우리 역사 최초로 대통령제가 아니라 무슨 내각제? 의원 내각제. 국회의원이 상원, 하원 양쪽에 있는 무슨 제? 양원제. 그런데 이 공화국을 무너뜨린 게 바로 1961년 박정희 씨가 5.16 무슨 정변 일으킨 거야? 군사정변. 그러면 요번에 뭐 안 나왔어요? 4.19 안 나왔어요. 아까도 얘기했지. 6월 달에는 뭐 나왔어요? 5.18 광주화 민주화운동. 답이 뭐였어? 신군부. 9월 달에 뭐 나왔어요? 6월 민주항쟁. 답이 뭐였어? 이한열. 그러면 수능에 이제 뭐 나오겠어? 4.19에 민주화운동은 딱 3개밖에 없어. 4.19, 5.18, 6월 민주항쟁인데 2개 나왔잖아. 그러면 누구 외워두면 돼요? 계속 사람 외우라고 했죠. 김주열, 고대생, 연대생이 아니야. 고대생 습격사건 외울 수 있겠죠? 자, 하나 더. 두 번째 해볼게. 두 번째. 자, 두 번째 나올 거. 자, 1979년 박정희 씨가 암살당하시죠. 11.6 사건. 암살당하자마자 1979년 전두환, 노태우, 나쁜 놈들이 무슨 사태? 12.12 사태 일으켜서 이게 답이었죠? 무슨 군부가 등장해요? 신군부가 등장해서 제2의 박정희가 되려고 했더니 1980년 전라도 광주에서 5월 18일 바로 뭐야? 민주화 운동이 벌어지니까 요 신군부가 계엄군 보내가지고 학살하니까 시민들이 시민군 만들어 저항해봤지만 몰살당하죠. 딱 외워야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요 신군부가 광주 시민 많이 죽였으니까 얘네들 입장에서도 반드시 권력을 잡아야 되겠죠. 그래서 신군부가 광주 시민들 잔혹하게 죽인 다음에 외울게요. 국보위라는 걸 만듭니다. 국보위가 뭐냐? 국가, 보위, 비상, 대책, 위원회인데 잘 들어봐 얘들아. 고려시대 때 무신들이 정변 일으킨 다음에 무신들이 앉아있는 여러 통치기구가 있었죠. 무신들이 앉아있던 방, 무슨 방? 정방, 그리고 도방, 도방, 그 다음에 교정도감이라고 들어본 적 있죠. 마찬가지야. 신군부, 전두환 노태우가 광주 시민들 죽인 다음에 권력을 확실히 잡으려고 자기네가 국보위에 앉아서 하다가 나중에 전두환이 대통령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면 국보위는 안 나온다고 쳐도 이거는 외워야 되는데 이미 나왔어요. 언제 나왔어? 6월 평가원에 나왔잖아. 여기까지는 알겠죠? 자, 됐어요. 외우자. 국보위. 전두환이랑 신군부가 광주 시민 죽인 다음에 만든 관청을 10번. 국보위. 뭐라고? 국보위가 뭐야? 국가보위 비상대책위원회. 뭐라고요? 국가보위 비상. 이게 딱 그 옷 입은 게 스키 타러 가는 느낌이에요. 알프스를. 총 들고. 자, 오케이. 보자. 또 재밌는. 마지막도 해줄게. 나만 신났네. 마지막이 뭐예요? 마지막이 뭐냐면은 1987년 전 국민들이 무슨화 운동, 민주화 운동 중에 하나가 뭐냐 외우자. 바로 전두환아, 간선제는 안 된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선출하는 직선제로 개헌하자는 국민들의 이게 답이랬지? 직선제 개헌 운동이 벌어졌지. 그러다 보니까 전두환과 노태우가 경찰 풀어서 그 어린 학생 22살 박종철 군을 고문해가지고 죽이죠. 이거 영화 1987에 나와요. 탁 하고 치니까 억하고 죽더라. 그런데 전 국민이 빡쳐가지고 데모하고 있는데 전두환이 1987년 전두환이 4월 13일 날 요거 외워요.
무슨 조치를 해요? 호원 조치. 내용이 뭐야? 나 전두환은 대통령으로서 절대 직선제 개헌 안 하겠다. 반드시 노태우 시키겠다. 간선제 유지하겠다고 한 게 4.13 호원 조치죠. 이것 때문에 전 국민이 개빡쳐가지고 1987년 6월 10일 날 국민들 수백만 명이 모여서 국민대회 하면서 드디어 써보자. 6월 뮤순항쟁이 벌어져요. 6월 민주항쟁이 벌어지죠. 이때 또 한 명 참 안타까운 사람이 죽었죠. 바로 연세대 다니던 무슨 한열, 이한열 군이 사망을 하죠. 결국 데모가 전국적으로 퍼지고 막을 수가 없으니까 이때 그 전두환의 친구였던 노태우가 6.29 선언을 하면서 항복을 하죠. 내용이 뭐야? 국민들의 의견에 따라서 우리가 졌다.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뽑는 무슨 제? 직선제로 하겠다. 그 다음에 대통령은 한 번 하고 끝나는 무슨 제? 단임제. 임기는 매년 5년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9월 평가원에 이한열 군 나왔잖아. 그러면 지금 뭐 배웠어요? 통일 3단계 배웠죠. 민주화 3단계 배웠죠. 요거 앞에서 몇 점? 6점. 그러면은 맞았던 친구들은 모르겠지만 계속 꾸준하게 그래도 일관되게 틀리신 분들은 오늘 기점으로 6점은 맞는 거지. 그럼 괜찮잖아. 그렇죠? 자, 지어보자. 그래서 요거를 아주 머릿속에 넣어줄게. 오늘 마지막 날이고 진도는 마지막 날이니까 자, 해보자. 그러면 반 뚝 잘라보자. 이 바보가 아닌 이상. 자, 1960년에 4.19 틀리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 그 다음에 1980년에 광주 5.18 운동 틀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1987년에 무슨 민주항쟁? 6월 민주항쟁 틀리면 안 되겠죠. 그러면 각각 공통점은 뭐야? 희생자가 있었잖아. 김주열 군, 고대생 습격사건, 5.18은 수많은 광주시민 계엄군, 여기 대학생들이었죠. 박종철, 무슨 한열, 이한열. 결과 4.19의 결과 이공화국이 들어섰다. 그렇죠? 5.18의 결과 전두환 무슨 보위? 국보위. 그리고 전두환이 대통령이 됐죠?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의 결과 6.29 선언돼가지고 무슨 화가 됐다? 민주화가 됐다. 됐고 통일방안 해보자. 72년 박정희 씨의 7.4 남북 공동성명이 있죠. 자다가도 외워야 되겠죠. 첫 번째, 최초로 남북이 통일에 합의했다. 세 번째, 무슨 원칙? 3대 원칙, 자평민. 네 번째, 남북이 만나서 조절해야 된다. 남북조절위원회. 결과 악용됐다. 유신헌법, 긴급조치. 두 번째로 뭐가 있어요? 1991년 노태우 때 남북 무슨 합의서가 있어? 기본 합의서가 있다는 거는 최초로 무슨화 시킨 거야? 문서화 시킨 거죠. 근데 중요한 게 2단계가 있죠. 뭐냐? 요거는 노태우의 무슨 외교야? 북방외교죠. 그러면 이거 하기 전에 1990년 남북 무슨 급 회담이 있었어? 고위급 회담. 더 중요한 거 남북 유엔의 무슨 가입? 동시가입. 이거의 결과 한반도 무슨 핵화선언? 비핵화선언. 그 다음에 뭐가 있었어요? 좀 화났나 본데? 자, 2000년 6.15 공동선언선이었었죠. 그러면 이거의 배경은 뭐야? 햇볕 정책. 그 다음에 최초의 정상회담. 오비. 뭐라고요? 오비. 너무 좋죠? 자, 무슨 공단? 개성공단, 경의선, 금강산 육로, 이산가족, 비전향 장기수. 뭐 요거 야 니네 지금 머리 좋으니까 이거 딱 두 개에서 몇 점 하긴 내는 거야? 6점. 100%. 또 하나 해줄까? 말하는 김에? 시간 많으니까. 뭐 또 나올 거니까 무조건 나올 거? 해줄게요. 자, 그럼 일단 야 깬다. 그럼 오늘 30분 해가지고 지금 6점 했죠? 자, 보자. 때려 죽여도 반드시 나오는 게 있어요. 내가 이거를 한 4시간 했을 것 같아. 내가 기억에는. 뭐냐? 이거야. 해볼게. 1910년부터 1919년까지 일본 제국주의 일제시대인데 요때를 우리가 무슨 통치로 배웠어요? 무단통치. 무단통치가 뭐야? 무력으로 단호하게 폭력으로 다스린다. 일단 누가 왔어요? 무간 총독이 왔죠. 무간 총독이 뭐야? 현역 별 4개 장군이 온 거죠? 누굴 데리고 와요? 쇠병이야 헌병이야? 헌병. 군인들이 뭐를 했어요? 경찰을 해서 조선인만 엉덩이 열라 때렸죠. 무슨 령? 태형령. 그 다음에 재판 없이 직결 처분권이 있었죠. 그리고 세 번째, 그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티처, 교사에게 뭐를 입고 했어요? 칼과 제복을 차게 했죠. 그리고 네 번째, 모든 자유가 금지죠. 언론사, 출판, 집회,
다 금지였죠. 또 요때 뭐를 뺏어가요? 토지 조사 사업으로 토지도 빼앗고 회사도 무슨 죄가 돼요? 허가죄가 돼가지고 회사 안 내줬죠. 자, 여기서 쉽게 나오면 어떻게 나올까? 이거 나올 거예요, 이번에. 왜? 9월에 6월에 안 나왔거든. 그러면 어떻게 나오느냐? 만화로 교사가 칼과 딱 제복을 차고 있어.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토지 조사 사업이었다. 혹은 거꾸로 토지 조사 사업을 보여준 다음에 이때 볼 수 있는 모습, 헌병 경찰이었다. 근데 역대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 태형령. 조선 사람 막 엉덩이 때리는 거 보여주고 요거 고르게 하는 거야. 그러다가 지나치게 무단 통치하니까 1919년 무슨 운동이 터져요? 3.1운동이 터져가지고 일본이 깜짝 놀라죠. 야, 더 이상 두드러 패면은 반란 나겠자. 그럼 어떻게? 잘해주는 척 하면서 갖고 놀자. 잘해주는 척 하면서 친일파를 키우자. 그래서 무단 통치가 3.1운동 때문에 1920년에서 31년 잘해주는 척 하면서 친일파를 키우는 무슨 통치가 돼요? 문화 통치가 되죠. 그럼 문화 통치는 뭐야? 기만체기랬죠. 잘해주는 척하지만 실제로는 너 가지고 노는 거죠. 해보자. 세 가지 약속을 했는데 다 구라였죠. 해볼게요. 조선아, 미안해. 앞으로는 무관총독을 안 보내고 점자는 동경대 교수인 문관총독을 보내겠다고 약속했지만 개구라. 약속하고서는 한 번도 문관총독을 보낸 적 없죠. 두 번째, 야, 그동안 아팠지? 이제는 헌병경찰을 폐지하고 그냥 보통경찰로 해줄게 해서 보통경찰이 됐는데 문제는 뭐야? 장비와 숫자가 훨씬 늘어서 헌병경찰보다 보통경찰이 훨씬 세졌죠. 문화통치 기만체. 그 다음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서 잠깐봐. 동아일보, 조선일보 만들게 해서 언론의 자유를 준다고 약속을 했는데 결국 어떻게 해요? 검열, 삭간, 폐간했죠. 그리고 다섯 번째 하나 다 해보자. 지방자치 해주겠다. 지방자치 해주겠다면서 각 면에다가 지금의 시의회인 면협의회를 만들어줘서 지방자치 하겠다고 했지만 개구라죠. 한국인들은 뭐하고 다 무슨 파? 일본 사람이나 친파만 앉았었죠. 그러므로 1920년에서 31년 문화통치는 약속을 했지만 들어준 게 한 번도 없어. 근데 이때 정말 잘 나오는 거. 해보자. 요 문화통치기 때 일본이 산업화가 되니까 쌀이 모자르니까 조선에서 무슨 증식 계획했어요? 산미 증식 계획. 그런데 문제는 뭐냐? 요거 하느라고 농민들이 빚대미가 되고 생산량보다 소출량이 많아가지고 거지가 되고 조선에 쌀이 없으니까 만주에서 매겼죠. 요번 9월 달에 답으로 나왔잖아. 답으로 나왔잖아. 그리고 요때 일본 대기업들 들어오라고 허가제가 무슨 제가 돼요? 신고제. 내가 이거 지금 5분 했지. 5분 했는데 내 기억이 맞다면 이거를 내가 수업 시간에 이만큼 분량을 한 2시간 정도 한 것 같아. 맞죠? 내가 2시간 했어. 왜? 요거만 1시간. 그리고 요거만 내가 1시간 했던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 일단은 이거 안 들었던 학생들은 그냥 무조건 외워야 돼. 깡이라도. 왜? 이거는 근데 지난번 들었던 친구들은 아마 기억에 남을 거야. 왜? 이거 엄청 산미증식계획만 내가 기억 한 20분 했어. 산미증식계획만 20분 했는데 결국 9월 달에 나왔어. 단독으로. 그렇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몇 개 나왔냐면 2개인가 나왔어. 내가 기억하기로. 여기서 2개. 자, 지워볼게요. 그럼 여기서 하나 나오고 어디서 나왔느냐? 자, 보자. 내가 그때 그랬잖아. 요거 할 때 무조건 수능 20번 문제 중에 하나는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 말살기 중에 나온다고 해서 여기서 이번에 9월달에 2개인가 나왔어. 그렇죠? 자, 보자. 자, 볼게요. 그런데 일본 애들이 여러분 미국이랑 전쟁하고 중국이랑 전쟁하니까 병사가 모자르잖아. 그래서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조선 사람들을 군대를 보내려면은 어떻게 해요? 일본어도 모르고 민족의식이 있으니까 야, 조선 사람들을 세뇌시켜서 일본 사람으로 만들자. 요거를 조선 민족의 문화를 말살해서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들자. 민족 무슨 기라 불러요? 말살기. 혹은 다른 말로 민족을 말살해서 천황과 일본 국가에 충성하는 신화와 민족으로 만들자. 요거를 민족 말살기. 한국 신민화 정책이라고 하죠. 요번에 요게 나왔잖아. 9월달 모의고사에. 그럼 해보자. 아주 쉬워요. 자, 민족 말살기. 한국 신민화 정책은 조선 사람을 일본 사람으로 만드는 거야. 그럼 제일 먼저 뭐 하면 돼요? 무슨 어 금지? 조선어 금지. 그럼 이때부터 국어가 뭐야? 일본어. 그 다음에
조선의 모두 금지야. 조선 역사 금지.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그러면 완벽한 일본 사람이 되려면 이름도 바꿔야 되겠죠. 내 이름이 예를 들면 뭐 태훈이면 뭐 나카무라 뭐 도시가스 이름 바꿔야 되겠죠. 자, 우리가 이거를 한국 사람 이름을 일본식으로 바꾼다. 창씨개명. 그 다음에 역사도 왜곡을 해야 되겠죠. 뭐라 그러느냐. 야, 일본과 조선은 우리가 공부했더니 동일한 조상을 가지고 있으므로 일본과 조선은 같은 조상이다. 우리는 하나다. 목숨을 바쳐라. 무슨 동절원? 일선 동절원. 그러면서 또 뭐라 그래요? 그러므로 봐봐. 일본과 조선은 동일한 조상이 있으므로 내지가 일본이야. 내지와 조선은 조선과 내지 일본은 하나니까 목숨을 바쳐라. 요게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죠. 일선 동조론. 무슨 일체? 내선 일체. 그리고 일본의 종교인 천황을 신으로 모시는 신사 가서 일본 천황한테 매일 기도해야 돼. 무슨 참배? 신사참배. 그리고 다섯 번째, 요거 외워야 돼요. 황국 신민 서사라는 걸 암송을 해야 됩니다. 이게 뭐야? 와다시와 나는 몸과 마음을 닦아 천황과 일본에 충성하는 신하가 되겠습니다. 완전 일본어로 외워야 돼요. 그리고 뭐가 있을까? 원래 초등학교가 무슨 학교였어요? 소학교인데 이걸 없애고 일본 국가와 일본 국가에 충성하는 신민을 키우겠다. 41년에 여러분 무슨 학교가 되는 거야? 국민학교로 바뀌는 거야. 그래서 어쩔 수 없어요. 이거 외워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 더. 요때는 중국이랑 전쟁 중이라 중국에다가 무기 같은 거 보내야 되겠죠. 그래서 조선의 북부 지역에다가 무기 공장 만들고 창고 만드는 무슨 기지화 정책? 병창 기지화. 그리고 일본 애들이 지금 공장을 돌려야 되는데 원료가 없으니까 조선의 남쪽에다가는 면을 키우고 북쪽에다가는 양을 키운다. 무슨 북양? 남면 북양. 그러면 지금 봐봐. 세계에서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세 개 중에 무조건 하나 나오는데 뭐 나올지 몰라. 그럼 어떻게 돼요? 무단통치, 문화통치, 민족말살기가 머릿속에 그렇지. 저 친구 좋다. 내가 딱 외우고 그랬더니 어떤 여학생이 하고 외우고 있어. 야, 외워야 돼. 그래서 이것 내가 자수할게. 무단통치, 민족말살기, 무단통치 요거 하는데 내가 4시간 넘게 했어. 4시간을. 왜 봐봐. 근데 보통 이렇게 쭉 하면은 이게 보통 수업이잖아. 보통 수업이고 못 알아들어 학생들 재미도 없잖아. 근데 어쩔 수 없어. 지금 말이기 때문에 이미 내가 이거를 4시간을 한 거야. 4시간을. 거의 4시간 했지 내가. 하나하나 다 했다고. 그러니까는 안 들은 학생들은 무조건 외워야 돼. 어쩔 수가 없어요. 아니 이거 어쩔 수 없어. 지금 시간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틀렸던 학생들은 그냥 외워 무조건. 짤 없어 그냥. 어차피 교과서 봐봐야 내 설명 이상 없어. 지금 봐봐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제 알겠지? 덥지 얘들아. 자 얘기하자. 웃긴 얘기 해줄게. 웃긴 얘기 없어요? 응? 아니 어쩔 수 없어. 이거는 미안한데 좀 국사 불안한 분들은 그래서 다음 주에 문제 풀 때도 해주긴 해줄 거야. 조금 이거보다 자세히.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왜냐면은 봐봐. 하나 웃긴 얘기 해보자. 문제가 20문제인데 예문이 5개잖아. 그럼 6월 달에 100개 문항이 있지. 그 다음에 9월 달도 100개 문항이 있지. 총 200개인데 일단 뭘 할 거냐. 무조건 나오는 거 6개를 먼저 할 거야. 6개 무조건 나오는 거. 6개하고 저 문항 중에 겹치는 것부터 할 거야. 왜? 예를 들면은 하나 웃긴 얘기 해줄까요? 니네 공민항이라고 알죠? 공민항. 6월달, 9월달에 공민항이 답으로 안 나왔는데 막 3-4번씩 나왔어. 여기저기. 그러면 공민항 낼 수 있지. 맞잖아. 그리고 6월, 9월달에 누구 안 나왔어요? 영조, 정조가 안 나왔어. 영정조가. 그 다음에 신민해. 그 다음에 보한해. 계속 요소에 흐트러져 주는데 잘 안 나왔어. 그래서 그걸 보고서 내가 몇 개 얘기해 줄 거야. 그러면 이제 수업을 꾸준히 들은 친구들은 그냥 재밌을 거고 안 그런 친구들도 일단 도움은 될 거야. 왜? 어쩔 수 없어. 외워야 돼 지금. 지금 한 20일, 한 달 정도 남았잖아. 그러면 불안한 친구들은 이거 오늘 쓴 것도 외워놓고서 외워야 돼. 그냥 달달달. 어떤 여학생. 나와 너. 언니 뭐 하는 짓이야 이게. 아니 나 꼴도 그랬어. 지금 어떤 여학생이 약간 등허리가 강가고 갑자기 이러더니 짱뚱 그러고 있어.
야, 이씨. 아니, 내가 봤는데 나를 못 보고 이렇게 하더니, 뭐, 양쪽으로 막 긁어. 야, 네가 긁어줘. 네가 긁어줘. 아니, 손을 긁지 말고 볼펜 같은 거 이렇게 긁어줘. 너 왜 간지러워? 왜 간지러운 거야? 야. 그래도 뜨거운 물 나올걸? 자, 보자. 빡세다잉. 자, 그래서 여러분, 뭐, 여기까지 알겠죠? 또 뭐 하나 해줄, 너무 빡센가? 어쩔 수 없어. 내가 이제 뭐 해주고 싶어도 어쩔 수 없어. 하나만 또 찍어줄게. 야, 찍어줄게요. 자, 보자. 내가 순간적으로 한 거야. 내가. 순간적으로 한 거야, 내가. 순간적으로 한 거야. 아, 웃긴 얘기 해줄까? 되게 웃긴 얘기 있었는데. 진짜 잠깐만. 진짜 웃긴 얘기 있었는데. 까먹고 있던 건데, 어저께 영화 보다가 기억이 났어. 엄청 웃긴 거였는데. 진짜. 이게 한 20분 웃을 텐데. 뭐지? 내가 어저께 그 영화 보면서 이거 꼭 해줘야지라고 했었거든. 뭐지? 언니 살면서 웃긴 얘기 없어요? 전철? 많죠. 많요? 왜 내 말은 보여? 싸우지 마. 야, 둘이 맞짱 뜨겠다. 뭐였더라, 잠깐 생각해. 떡볶이 얘기는 했지, 학기 초에. 그쵸. 떡볶이 얘기는 했지. 그거 더 웃긴 거야. 더 웃긴 거야. 내가 내 자가용 얘기는 했지. 내 자가용에 탄 어떤 여학생 얘기. 안 했니? 해줄게. 어디나 이렇게 학원가가 있잖아. 그러면 나도 친구들이 학원 강사라 내가 이제 나랑 내 친구랑 차를 기다리고 있었어. 내 친구 이제 강사니까 끝나고 올 거잖아. 근데 이제 멀뚱멀뚱이네 차가 열려. 딱 타는데 한 고등학교 1학년쯤 애가 타는데 너무 자연스럽게 탄 다음에 우리 보지도 않고 핸드폰으로 엄마 빨리 가 하면서 막 무슨 얘기를 해. 근데 백미러로 걔를 보는데 거기다가 학생 그러면 너무 놀랄 것 같은 거야. 무슨 말인지 알지? 그래서 엄마랑 차가 똑같은데 막 계속 엄마 그래서 영어 선생님이 오늘 막 오는데 나랑 내 친구는 서로 보고 백미러를 보는데 더 웃긴 건 저기 뒤에서 어떤 아줌마가 막 뛰어오는 거야. 와, 농담이 아니라 그 아줌마 표정이 막 달려오는데 와, 되게 난처한 거야. 근데 애는 계속 떠들어. 그러다가 근데 뭐라 그럴 수가 없는 거야. 왜? 소리 지를까봐. 아니 놀랄 수 있잖아. 그래서 근데 엄마는 거의 가까이 와서 막 달려와. 그 순간적으로 씨발 시동을 걸까 하다가 그러면 뭔가 좀 오해를 살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애가 이상한지 하더니 내려. 그 다음에 더 웃겨. 이상 가지고 갑자기 둘이 끼어안고 막. 내 친구랑 씨발 내가 뭐 어째 우리가 뭐 말을 걸었어. 뭘 어떻게 했어. 그러니까 그게 한 10년 넘었거든. 뭐 그게 되게 그러고 또 기억났다. 대학교 때 내가 100kg이었어 몸무게가. 그 다음에 내가 왜 그랬는지 항상 시커먼 거죽잠만 입고 다녔어. 그러다가 방학 때 알바를 하고 학원에 면접을 보러 갔어. 근데 지금도 기억나. 그 영어 그 원장님이 날 보더니 깜짝 놀라더니 첫 마디가 저희 학원은 절대 애들을 때리지 않아요. 씨발 내가 때렸어. 그러니까 그걸 3번이나 해. 저희 학원 절대 애들 혼내지 않아요. 그러면 자, 볼게. 뭐 해줄까? 자, 하나만 외울게요. 그 1904년에 이거는 나올 수 있어요. 보한회라는 단체가 있어요. 니네 그 독립협회라고 들어본 적 있지? 그분들이 만든 거야, 해산돼가지고. 그러면 이 보한회가 왜 생겼느냐? 1904년에 일본 놈들이 갑자기 조선에다가 황무지, 안 쓰는 땅을 개간해서 가지겠다고 조선에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를 해요. 그럼 내 얘기 잘 들어봐, 얘들아. 21세기 지금도 자동차 타고 1시간만 달려가면 허허벌판이 엄청 많아. 대한민국 여러분 작은 것 같지만 사람 몰려있는 곳에만 사람이 있고요. 빈대가 더 많아. 그러면 100년 전에는 거의 전체의 80%가 황무지야. 그러면 일본 애들이 머리 굴린 거지. 뭐냐? 조선에게 황무지 개간권을 요구해서 얻으면 조선의 전국토 80%를 먹는 거야. 그래서 우리 조선 사람들이 보한회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민중들이 수만 명이 모여 데모를 해요. 어떤 데모냐? 전하, 절대 일본에다가 황무지를 주면 안 됩니다. 근데 기적이 벌어져요.
우리 갑신정변 실패했지. 이모군란 실패했지. 동의협회 실패했죠. 그런데 보안에는 황무지 개강권을 막아내요. 야, 답으로 안 나올 망정 보안에는 공무원 검정능력시험 수능에 무조건 예문에 나와요. 나도 그게 궁금했거든. 근데 결론 얻었어. 뭐냐? 거의 다 실패했는데 뭐는 성공한 거야. 보안에는 황무지 개강권에 성공을 했다. 이렇게 해요. 이 서부 영화 보면은 황야의 보안관 앙앙앙 들어본 적 있죠? 그래서 봐. 황야. 황무지를 보안관이 막았다. 황야의 고맙다. 고맙다. 그래서 웃어주는 게 어디야. 그쵸? 그래서 황야의 보안관. 앙앙앙 뭐라고요? 황야의 보안관. 보안회가 뭐를 막아냈다? 황무지 개강권을 막아냈다. 했고, 또 그냥 시간 남았을 때 서비스 해줄게. 또 뭐가 있었을까? 하여튼, 너무 짧게 할 건 없고, 그래서 다음 주부터 내가 그 6월달, 9월달 모의고사랑 답안지도 한 10페이지로 줄 거야. 해설지도 줘가지고 수업 최대한 2주 동안 해줄 거고, 그거, 그 다음에 페이지는 양쪽으로 문제는 2페이지지만 답안지가 여러 페이지야. 해설 다 돼 있거든?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또 얘기하겠지만 자긴 진짜 국사가 위험하다. 그런 친구들은 그거 있는 거 내가 알려주는 거 달달 외워. 달달 외우면 그래도 35는 나올 거야. 알았죠? 대신에 매일 하면 안 되고 지금이 한 달 남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시간이니까 국영수 위주로 하면서 하루에 1시간만 딱 해줘. 불안한 사람들은. 알았죠? 그거 끝낼게요. 자, 집에 가세요. 집에 못 가니?